조금 전에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2200선을 깨면서 2199까지 떨어졌다가 2201포인트 선으로 1%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제한적인 하락폭입니다. 0.44% 낙폭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대형 낙폭과대 2차 전지 자동차와 그리고 신고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낙폭과대 인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배터리와 자동차 쪽에 낙폭과대 인식이 나오면서 IRA 법안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또 오늘 신고가 웹툰이나 컨텐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 가운데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또 올라서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실적 전망 괜찮거든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자, 먼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의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증시를 보게 되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리든지 하겠지만 지금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증시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선물 차트예요. 선물 지수가 288포인트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시장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중에는 업종별로 보게 되면 바닥을 잡는 섹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275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10월 고점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박스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의 어떤 기준점을 13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하단은 1250원, 상단은 1350원 이 박스로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선물 지수가 이제 바닥은 잡지 않았지만 추세를 보면 언더슈팅이 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업종을 보시자고요. 거래소 시장도 보면 지난 9월 30일에 저점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 지금 거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탈할 것이냐 아니면 이탈을 염두한 바닥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정전자 업종들 보시면 역시 21,060포인트 선에서 지난 9월 30일에 저점선까지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탈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선물 지수가 바닥을 잡지 않았지만 종목별로 이제 먼저 선 반영이 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테슬라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테슬라 미국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미 먼저 선반영이 됐죠. 지난 2022년도에 테슬라의 그 작년 인도분, 그러니까 131만 대를 인도 목표치를 했는데 연간 성장률 목표를 50%를 잡았어요. 근데 성장률의 목표치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 보여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히려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연말에 이미 바닥에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23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이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과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보시자고요. 자, 이 거래소 시장 쪽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더 이상의 하락은 나오지 않나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더 이상 하락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면 저는 어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한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의 그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28일 날 공매도량이 한 10만 주 나왔어요. 그냥 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겠는데 그 시점에 어떤 시장의 바닥 시그널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보시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매도량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바닥을 잡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선물 지수가 바닥을 잡지 않고 언더슈팅되는 자리에서 지금 외인들이 시장에서 4천억 이상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 크게 2차 전지 섹터는 우리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지난 12월 말에 저점 선에서 뭐 1, 2% 정도의 하락은 염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보세요. 현대차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전일 장중 6%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윗골에 좀 달리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시장이 26포인트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대차, 기아차는 빠지는 폭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 낙폭까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코스닥 쪽으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전일 2차전지 섹터에서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LNF라든지 장중에 이 바닥에 어떤 그 반등 시세는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완전한 바닥을 돌리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승 쪽으로 돌리는 시그널이냐,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의 어떤 시그널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자리가 아닌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와도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어떤 섹터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어제 전일 YG엔트가 낙폭과대에서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에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 뭐 대형주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매도보다도 약간 좀 연초에 대한 좀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문제점 뭐냐면 전반적인 전업종의 섹터가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 쪽에서 뭐 2차 전지 섹터들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염두한 전략,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약간 JYP 엔터라든지 엔터 관련해서는 추세를 타는 전략이에요. 이게 뭐 초급등이 나오면 저는 또 단기 고점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합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들 섹터들 보게 되면 지금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미스트 블루라든지 상당히 좀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많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수급 포인트는 매도가 기관 외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타점,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는 어떤 시장의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고 약간 대기 매수세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그 나쁜 흐름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시장을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지금 보는 차트가 코스피 200 차트예요. 지난 9월 30일에도 저점을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3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320포인트가 아닌 286포인트. 만약에 빠진다 한들 코스피 200 기준으로 280P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이 대형주들의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 좀 드렸던 2차 전지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 섹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닥의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하면서 신고가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양대 지수 모두 누가 봐도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장중 저점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이렇지만 종목별로 일단 뭐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잡아준다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잡아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게 지금 추세가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게 단기 5일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안착 여부를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들 섹터를 계속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새해 두 번째 거래일에 지수가 마디 지수를 이탈하는 2195선까지 밀려 내려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저점인 2134선, 지난해 저점이죠. 이 선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터리와 자동차주에 대한 여러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거셉니다.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